네, 그러면 이제는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 주변에서 나에 대한 이미지가 이럴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9개 중에 가장 나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골라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장형 말씀을 드릴게요. 장형은 8번, 9번, 1번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장형 말씀드리면서 제가 장형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장형은 어떤 감정이 가장 많냐 하면 분노가 가장 많습니다. 화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화를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8번의 이미지는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강해 보일까 생각을 해보니 화가 날 때마다 화를 그냥 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형 중의 장형입니다. 그래서 장형의 모든 특성을 다 이 8번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화날 때 다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9번 유형을 보니까 편안해 보인대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편안해 보일까 의문이 들잖아요. 왜냐? 화가 나면 그때마다 9번은 꾹 누릅니다. 화가 나면 누르다 보니 나중에는 내가 화가 났나? 이것도 잘 모를 정도로 눌러요. 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참냐 하면 장형이긴 한데요. 장형과 가슴형을 같이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형이 베이스로 당연히 깔려 있는데 그 위에 가슴형이 얹어져서 가슴형은 다른 사람의 좀 눈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 사람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야. 나를 좋지 않게 볼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화를 내지 못하고 꾹 참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번 유형은요, 깐깐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또 왜 깐깐해 보일까? 화가 나면 이 화를 그 8번처럼 확 지르거나 9번처럼 꾹 누른다기보다는 참기는 참는데 화가 삐직삐직 삐져나옵니다. 뭔가 정제되지 않은 이 화가 조금씩 막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대부분 미간으로 나옵니다. 이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요. 그리고 핏대가 서 있습니다. 그 목에도 이렇게 핏대가 서 있고요. 그리고 이를 앙다물고 내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은 왜 이러냐 하면 장형 요소에 머리형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각각 유형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8번 유형 먼저 보실게요. 8번 유형은 아까 장형 중에 장형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이 그림처럼 앞으로 나갑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먹을 확 쥐고 앞으로 나가면서 의리 있는 나를 따라와. 내가 화통하게 도와줄게. 나 믿니? 나 보스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보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내가 누구를 끌고 나가는 리더십, 카리스마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통제당하는 걸 정말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누군가 통제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항하거든요. 자, 이분들은요, 이렇게 힘이 강렬한 만큼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날 때마다 그때그때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두려움을 때로는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다음은 9번 유형인데요. 9번은 이름이 평화주의자예요. 그림처럼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들고 굉장히 그리운 듯한 얼굴로 이렇게 좀 맥없이 서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사람들은 아까 화가 나면 꾹 누른다고 했습니다. 왜 누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하지만 이 9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평화예요, 평화. 평화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9번한테 물어봐요.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9번의 대답 대부분 아무거나입니다.
나 아무거나 좋아. 나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9번은 아무거나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만약에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짜장면을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떡볶이 이야기를 하면 얘랑 의견이 충돌이 날 수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어놔요. 그런데 9번도 장형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무언가 배짱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계속 지나가면 쌓이겠죠. 9번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날을 잡습니다. 폭발하는 날. 이렇게 순하고 이렇게 조용하고 남들에게 다 맞춰줬던 9번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화를 팍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9번은 그럴 때 보면 진짜 이 사람이 가슴형이 아니라 장형이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수용해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자의 역할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 너무 좋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자기만의 의견을 말하지 않지만 고집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9번에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9번은 나 그 일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yes, no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탁한 사람은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결국은 그 일이 마감이 되는 날 9번한테 너 그 일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9번은 나 그거 한다고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냥 발을 빼버려요.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혹은 하기 싫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지키면서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번을 볼게요. 1번 유형은 또 그림을 보시면 엄청 바쁘죠. 왜 저렇게 하냐 하면 완벽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사람들의 다른 이름은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1번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에 따라서 맞고 틀린 거, 옳고 그른 거 이런 걸 정해놓고 옳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요. 옳지 않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한번 보면 이 그림에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 약속 시간 13시 13분 13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지키고 그리고 이거에 위배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기만 지키면 되는데 본인만 지키지 않고 나만 지킨다고 이 세상이 완벽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지켜주기를 바래요. 누가 보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질서를 지키고 똑바로 살아가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장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형들이 각자 어울리는 직업이 있을 거잖아요. 8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8번 유형한테는 이런 직업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좀 결단력이 필요한 일, 아니면 뭔가 일을 맡아서 추진하는 일, 뭔가 힘이 필요한 일을 할 때 8번이 참 잘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가장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좀 지도하고 좀 카리스마가 필요한 일, 지도력이 필요한 일 그런 것들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자, 9번 유형 볼게요. 9번 유형은 굉장히 사람들을 이해를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9번은 들어보니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이런 말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포용력과 이해심이 필요한 그런 중재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굉장히 좋게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필요한 곳에 진짜 잘 어울리세요. 뭔가 협동해서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을 잘 하실 것 같고요. 1번 유형은 누가 뭐래도 공정하게 누가 뭐래도 원칙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라서 그런 기준이 명확한 일,
목표가 명확한 일, 이런 걸 진짜 잘하십니다. 거기다가 좀 개혁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옳지 않은 일은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면서 좀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일에 좀 적합하신 분들이 요 장형이라고 합니다. 각 유형별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몇 년 후면 정년을 앞둔 50대인데요.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들어보니 저는 8번 유형인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제 성향에 잘 맞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8번 유형이시면 어울리는 직업이 아마 다른 분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인데 사실은 50대에 그런 일을 막 찾아서 내가 누군가를 통솔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찾는 데에는 도움을 받을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나를 알았다면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할지를 좀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 내가 누구를 지도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내가 나만의 의지를 가지고 좀 확실하게 내 거를 잘 챙겨서 보여줄 수 있는 관계에서의 우위가 아니라 일적으로 뭔가 나를 드러내주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또 일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조금 다른 사람들을 좀 어려운 부분도 들어주면서 이끌어주고 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통솔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서만 찾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직업을 다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조직, 부서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의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에는 되게 다양한 부서가 많죠. 네, 사장님부터 제일 밑에 있는 직원까지. 근데 이제 각각 부서가 되게 다르실 텐데 일단은 조직의 보스. 뭐 8번 같은 경우에는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8번 같은 경우에는 좀 든든한 마음이 좀 들 것 같고요.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8번처럼 힘은 있지만 조금 더 뭔가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래서 좀 안심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분들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죠. 뭐 비서실 이런 분들은 아마 가슴형이 좀 잘 어울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서도 도와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2번 유형 이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또 회사에는 뭐 만든 물건들을 팔아야 되는 영업하는 곳도 있잖아요. 영업은 되게 경쟁적이죠. 이런 곳에는 좀 경쟁을 즐기는 3번 유형 있으시면 진짜 재미있게 일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할 때는 좀 이렇게 돈 관리도 잘해야 되고 뭔가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머리형 중에서 6번 유형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또 광고팀 이런 데도 있죠. 그런 데는 좀 아이디어가 좋은 7번 그리고 또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뭐 4번 유형.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뭐 노측과 사측 이렇게 뭐 갈등이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좀 노사 협력할 수 있는 곳에는 9번 유형 중재자잖아요. 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다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9번 유형이 참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